저는 배주연이라고 하고요. 두 분 감독님과 배우님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토에서 편지 연출한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해주역의 송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착순 세 분께는 생각과자 혹은 원두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질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먼저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영화를 무척 좀 마음이 좀 짠하면서 이렇게 봐오기는 했었는데 뭐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게 좀 상실 혹은 이제 소멸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이 소재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 이야기를 만드셨는지 또 영화 속에서 이제 혜영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또 감독님의 약간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의 조금 관련된 경험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좀 자전적인 면모가 큰 이야기라서 제가 실제로 배경이 됐던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3개월 전까지 살았고 어머니랑 저 세자는 아니지만 친언니랑 이렇게 살았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어렸을 땐 없었지만 나중에는 생기게 되면서 꼭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일본 분이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리고 영도라는 그 지역 특색이 실제로 뭔가 이주민이나 이방인의 삶의 터전이 됐던 곳이고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릴 때 뭔가 엄마의 이렇게 세 모녀가 이어지는 것들이 뭔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뿌리가 될 수 있겠다, 지지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영도란 배경과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소재를 선택해서 얘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원래 고향이셔서 장소에 대한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스팅에 대한 부분도 조금 궁금한데요. 오늘 또 송지현 배우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 사실 이제 이게 막내가 춤을 굉장히 좀 잘 초연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사투리 연기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염두를 하고 좀 캐스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송지현 배우님은 또 어떻게 이 캐릭터들을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배우님 캐스팅 일화만 말씀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어머니 배우는 처음부터 거의 신을 쓸 때부터 거의 유일한 후보 중에 한 분이셨고 그 나이대랑 사투리도 가능하고 제가 생각한 이미지나 연기력으로는 워낙 연극 쪽에서나 이쪽에서 유명하신 분이라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실제 부산 사투리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여자 배우분들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선아 배우님이랑 한채 배우님 모두 부산 출신의 사투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첫째가 좀 더 화려하고 좀 강하게 생기고 생활력이 있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비해서 한선아 배우님은 조금 더 깨끗하고 하지만 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생각해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 막내 배우는 춤도 잘 춰야 되고 사투리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캐스팅해야겠다 해서 정말 오디션 많이 받고 많이 정말 알아봤는데 마지막에 정말 운명처럼 지연님이 그 오디션 마지막 날 딱 마지막 순서로 오셔가지고 오디션 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날 당일에 바로 연락드려가지고 하게 됐고 모든 건 다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럼 원래 춤을 잘 추셨던 건 아닌 건가요? 춤도 사투리도 저는 처음이었어서 정말 열심히 그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도 않았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굉장히 찰떡 같다라는 캐스팅이 찰떡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사실 언니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막내잖아요. 한편에서 약간 철이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스러움이 좀 이렇게 배어 나오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혼자서 살게 되었을 때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이제 느낌들을 잘 송지연 배우님께서 너무 잘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딱 맞는 캐스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객석에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이쪽에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요. 어머니가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바다를 향해서 이제 어머니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영화 러브레터 한 장면이 생각났거든요. 오븐키드스가 그 장면을 오마주 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오마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도 그 얘기를 심심찮게 들었어가지고 그냥 저한테는 어머니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말하고 거기서도 뭔가 계속 소심하게 얘기하다가 한 번이라도 크게 외치는 장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시나리오 상으로 그렇게 썼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외치는 순간 그 장면이 연상된다고들 많이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오마주처럼 그래서 제가 다시 봤는데 오랜만에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오마주로서 연관성을 짓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생각하실 동안에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질문이 있으시면 빨리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생각하실 동안에 아까 이제 영도에서 이제 직접 사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 영화에서 공간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 바닷가가 보이는 그래서 아까 이제 병원에서 나왔을 때 엄마가 보았을 그 바닷가와 비슷한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집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하게 되셨던 건지 아니면 좀 세트가 또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세트는 아니고 실제로 바다가 보이는 집을 구하려고 엄청 저희 스태프분들이 발로 뛰어서 구한 집이고 그 영도도 섬이고 일본도 섬이고 이런 바다가 뭔가 피부처럼 느껴지는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바라만 보면서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반드시 바다가 보였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영도에 살면서 학교를 가든 시장을 가든 집에 있든 뭔가 항상 하늘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어서 그것이 담긴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시간이 쌓여있는 풍경들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 뒤쪽에 먼저 마이크 드리고 앞쪽으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한 가지 너무 계속 메인이 되었던 제 궁금증은 왜 하필 교토였는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일본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장소성을 따지더라도 더 다른 도시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교토로 골랐었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쿄가 한국에서 서울 같은 곳이고, 뭐 오사카 지방이 이제 뭔가 부산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교토는 뭔가 경주? 한국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거리나 뭔가 이미지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실제로 이 가족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과 어느 정도 매칭이 있으면서도 조금 더 과거를 지향하는 느낌이 있는 도시를 생각하다가 이제 교토가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앞쪽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제 오사카 쪽이 이제 한국인들이 예전에 이주를 많이 했던 곳이어서 저는 약간 그런 좀 실질적인 것들도 반영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그래도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일본어 번역을 한 분이 제 친구여서 사실 보러 왔는데 이렇게 뭔가 뜻깊은 영화를 보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저 부산 옆에 김해에서 와서 사투리도 되게 잘 들으면서 봤고 또 물건을 버리지 않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세 자매가 편지를 번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번역을 하려는 원동력이라든지 그런 계기가 뚜렷하게 뭔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점이 왜 번역을 하게 됐는지 합심해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안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시나리오 상에서 의도한 거는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던 엄마가 어쩌면 피한다고 읽지 않거나 보지 않았던 편지가 막내가 물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소멸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혜진이 찍어뒀던 편지 사진으로 번역을 이제 해서 엄마에게 번역을 자기들이 해서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페트로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번역해서 편지로 이제 직접 써서 자기들이 없애버렸지만 막내가 손으로 직접 써서 다시 어머니에게 준다라는 이런 순환의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네 넣어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계기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는 일본어를 까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회피라고 말씀을 주셔서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교토에 갔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기억이 돌아오신 건지 어린 시절에 그 장소에서 그 언어가 돌아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혹은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던 것을 이제 그 상황에서 끄집어낸 건지 이런 것들이 편지를 읽지 않는 이유하고도 조금 맞닿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회피였는지 아니면 정말 까먹었던 기억이 돌아온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네, 회피하는 과정에서 까먹었다고 착각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설정했을 때는 꼭 그런 언어적인 게 아니더라도 저희 그냥 일상에 살더라도 내가 완전히 잊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어떠한 행동이든 언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자는 이게 자기가 이걸 보는 순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상실감이나 그런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회피했으면 난 까먹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네,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 편지만 항아리에 있었나요? 다른 편지들은 병원에서 보낸 편지들인 건가요? 어머니가 보내신 편지는 그게 유일했던 거기 때문에 항아리에 있었을까요? 네, 그 나름의 이제 그 항아리에 있는 편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갑 아래에 있는 뭔가 보물상자 같은 곳에 있는 편지가 따로 있고, 이렇게 곳곳에 배치를 해놨을 거라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냥 여기저기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더 소중한 거라서 그냥 저는 분산해서 보관을 했다라는 설정이었고, 그 안에 어쨌든 직접 쓴 것도 있고, 어머니의 소식이 점차 처음엔 직접 오다가 나중엔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의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보관을 하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내준 거랑 어머니가 보내준 게 이제 항아리 안에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쪽에 혹시 손 드신 건가요? 네, 이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영화 다 만들고 나서 감독님한테 서울과 부산 영도는 각각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서울 지금은 제가 서울에서 산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서울이 제일 어려운 질문. 네, 그냥 여기 그냥 제가 살아가고 현실 같은 곳이고, 영도가 좀 더 꿈 같고 뭔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실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만 돌아갈 일도 없고 당장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무조건 돌아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꼭 나이가 노가 돼서 제가 능력이 된다면 영도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엄청 크지만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아이러니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엄마랑 혜영의 이제 교감이 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보다가 살짝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혜영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계속해서 무언가 계시처럼 이게 유전된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혜영도 엄마처럼 이제 물건을 쌓아두는 어떤 습관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이제 언니 옷을 자기 옷으로 착각하고 뭐 입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엄마하고의 그런 연결고리들 같은 것들을 좀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어떻게 좀 둘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리고 혜영과 엄마의 이제 그러니까 혜영에게 주어지는 그런 디테일들 같은 것들을 엄마를 좀 가장 닮은 딸로 염두를 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를 끌고 가는 두 인물이기도 하고 모녀이기 때문에 닮고 싶지 않고 닮은 줄 몰랐지만 닮은 딸과 엄마의 관계를 그리고 싶었던 건 맞고요. 짧게 언급되긴 하지만 화자의 엄마도 역시 기억을 잃어간다. 이 의사 선생님이 기억을 잃기 전에 빨리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를 편지를 통해서 넣어놨는데, 어쨌든 이 병이 유전적인 측면도 있고 뭔가 이 세 모녀를 연결시키는 고리를 넣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물건을 쌓아놓고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지만 혜영 역시도 자신이 글을 쓰기 위해서나 이런 걸 위해서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측면이 엄마를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둘은 이 가족 중에 유일하게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닮은 점이 많다는 점을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배우님께서 이제 막내 역할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사투리라던가 춤추는 거는 원래 잘 추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사투리도 춤도 다 처음이었거든요. 제 주변에서 사투리 쓰시는 분도 거의 없어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감독님이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해주 대사를 다 녹음해 주셔서 그걸 메일로 보내주셔서 촬영하기 전까지 계속 그걸 듣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분들께 계속 촬영 전에 한번 해보면서 이거 어때요? 이거 어색한가요?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사투리를 했던 것 같고, 춤은 못 추는데 어떻게 잘 추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추시던 분인데 아니면 편집을 잘 하신 건가요? 아니 진짜 그 개인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정말 계속 저랑 리딩하고 또 끝나면 그 연습실에서 연습하시고 저랑 리딩하고 올라가서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춤이나 이제 사투리나 이런 것들 전혀 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혜주랑 좀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혜주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잖아요. 집을 떠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다의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제 어쩌면 최초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또 새로운 꿈을 쫓아가는 좀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과 또 배우님께서 꿈을 꾸면서 또 이런 좀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는지, 혜주와 또 어떤 면에서 닮고 다른 점들이 있으셨는지 그 얘기까지 오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주라는 캐릭터를 처음 봤을 때 저랑 다 비슷한 부분도 꽤 있고 좀 발랄한 면도 있어서 그런 거에서 이제 제 성격을 가져갔는데, 혼자 서울로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이제 막 성인이 됐는데 그런 용기는 저는 없거든요. 저는 아직 겁쟁이라 혼자 저도 나 독립하고 싶어 이런 마음은 있지만 실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마음의 꿈으로 가지고 있는데, 혜주의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용기를 가져야겠다면서 혜주한테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앞으로 또 이 영화들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죠?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계획은 7일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네,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제 쪽에서 상영회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서울 독립영화제 2022년 사랑의 기호 상영 기념으로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상영도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감독님, 배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